오전 11시 이 도로 위에서는 북남을 잇는 트럭과 버스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장거리 차량이 임시로 지어진 대나무와 갈대로 만든 작은 오두막에 멈춰섭니다. 주변은 비닐과 시멘트 자루로 덮여 있고 길게는 세차, 타이어 수리, 음료수 판매를 알리는 표지판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각 오두막 앞에는 한 여성 또는 남성이 해먹에 누워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낯선 차가 보이자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연신 담배를 피우며 주위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근처 오두막에서 두 젊은 남성이 장거리 손님 둘을 빠르게 끌어들여 말합니다. 형님들, 여기 와서 앉아 음료수 한잔 하세요. 그럼 곧바로 상품을 준비해서 맘껏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형님들께서 대화 나누는 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음료수만 마시고 가셔도 괜찮아요. 젊은 남성의 친절한 말에 두 사람은 그 오두막에 들러 잠시 쉬기로 결정합니다. 오두막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장거리 운전사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산과 하늘,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경치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주문하자 주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라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표지판에 적힌 대로 세차나 음료수 판매는 없어요. 그건 단지 단속을 피하려고 그렇게 적어둔 것뿐입니다. 여기선 다 여자만 팝니다. 제5차의 유명한 여자를 모르시다니 남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 말을 마치고 주인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3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두 여성이 오두막에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인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형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손님 곁으로 다가가 앉아 은근한 눈빛으로 손님을 유혹합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 나가면서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니 특별히 잘 챙겨드려라 라고 당부합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두 여성은 달콤한 말로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말을 하더니 곧바로 빨리 즐기실 거면 서둘러야 해요. 비가 올지도 몰라요. 라고 재촉합니다. 손님들이 외지에서 온 것을 눈치챈 한 여성이 설명하기를 이곳의 세차장과 음료수 가게들은 사실 매춘을 위한 장소라고 합니다. 때로는 한 주인이 4~5개의 가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오두막 내부에는 항상 몇 명의 여성이 준비되어 있으며 A부터 Z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더욱 활기를 띠고 여성들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판매한다고 말합니다.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모두 맞춰드릴게요 라고 전기라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전개에 따르면 대부분의 포주들은 지역 사람들이며 접대 여성들은 다른 지역에서 선발되어 이곳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주로 저녁 무렵에 나와 차량을 향해 손짓하며 손님을 끌어들이고 일부 여성은 치마를 올려 손님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장거리 운전사들이 끌려들면 여성들은 손님이 먼저 가슴을 만져볼 수 있게 해주고 이후에 가격을 협상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대부분의 손님은 매력적인 상품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격이 합의되면 여성들은 손님을 작은 방으로 안내합니다. 이 오두막의 겉모습은 좁고 허름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산이나 바다 아래에 수십 개의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들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졌으며 나무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은 비닐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바다 쪽 방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산 쪽 방은 포주들의 감시 초소로 쓰입니다. 이곳은 외부에 간섭이 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바위 틈과 나무숲 사이에 숨겨진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두막 옆에서 반바지를 입은 한 청년이 뛰쳐나와 외칩니다. 저 여자 잡아줘. 돈을 가져가고 도망치려 해. 이 남자를 뒤쫓아 그녀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여자에게 700만 동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에 따르면 그는 여자를 방으로 데려갔을 때 지갑을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끝내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주머니를 확인했을 때 지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돈을 훔쳐 도망가려 했다고 의심한 그는 재빨리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한편 여자는 울면서 자신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동안 그녀는 다른 손님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01223456778 번호로 전화 좀 해주세요. 그 손님은 이 상황이 성매매 여성들의 도둑질 수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내 전화기가 배터리가 없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녀와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 그녀의 몸을 수색하기로 했고 그녀의 브래지어 안에 500만 동짜리 지폐 700만 동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에서 일어난 소동을 목격한 두 손님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여성은 손님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이후 두 여성은 직업 용어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333 타이거 아니면 하이네켄. 하이네켄은 15만 동이면 끝까지 즐길 수 있고 타이거는 10만 동의 건식 서비스. 333은 외관만 감상하실 수 있어요. 아름답고 하얀 피부, 얇은 옷 아래로 풍만한 가슴을 드러낸 그녀들의 모습은 모델 못지않았습니다. 두 남성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성은 손님들을 산길 아래로 몇 미터 걸어갔습니다. 가는 도중 그녀들은 먼저 음료값을 요구한 후 손님들을 만족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빠른 서비스가 아주 싸지만 손님들이 관계 후에 돈을 안 주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화가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화는 2년 넘게 일했는데 한 번은 멋진 옷을 입고 스쿠터를 타고 온 남자가 새로운 바람을 찾는다고 하면서 30만 동을 제안했어요. 그녀는 그 남자가 돈을 줄 거라고 믿고 계약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결국 그는 돈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화의 주머니에서 50만 동을 훔쳐갔어요.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를 욕했어요. 함께 걷던 탕이라는 여자는 불평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해요. 어젯밤에 너무 멀리 갔다가 어린 놈들에게 가방을 빼앗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가방 안에 콘돔 한 상자와 피임약 3개 팩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돈을 떼이는 것 외에도 이곳의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마약을 하는 손님들이나 흥분제를 복용한 사람들입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보통 여성을 찾아가 해소하려고 하죠. 이들은 관계를 매우 길게 가져가며 몇 시간씩 끌기도 합니다. 참을 수 없을 때는 여성이 그만두길 애원하기도 하죠. 어떤 남성들은 그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관계를 멈추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흥분해 계속하려 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그만두라고 애원하고 심지어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녀들은 손님들을 작은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길 양옆에는 큰 바위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고 허름한 자리로 의자 하나와 거의 반쯤 썩은 낡은 돗자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이니까 두 분은 12시까지입니다. 빨리 하실 분들은 빨리 하세요. 탕이라는 여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두 여성은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속옷 2장만 남긴 채 손님 쪽으로 다가가서 유혹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님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여성들은 때때로 당국이 단속을 벌이면 모든 가게가 잠잠해지지만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객을 두고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서로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 경우에는 종종 언쟁이나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